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제가 거의 영상보다는 라디오 위주로 하니까 아예 아이디를 동글동글에서 동글동글을 라디오로 바꿨습니다. 그게 조금 더 주제가 잘 나타나는 것 같다고 동생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 영상은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영상은 제가 대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대구로 돌아갈 때 저는 보통 7시 차를 타거든요. 여름에는 해가 조금 남아있지만 겨울에는 아주 어두컴컴해집니다. 가끔 보이는 불빛만이 다이고 덜컹거림에 깨다가도 다시 졸다가를 반복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대구입니다. 기사님마다 불을 켜주는 아저씨도 있고 꺼주는 아저씨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구입한 와플팬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취방에는 혼자 둬도 제가 해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구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식으로 이것저것 구워 먹자고 했어요. 그나저나 왜 김치전 영상이 나오나 싶죠? 와플팬에 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나 번거로운 전이 그냥 와플팬에만 넣으면 바삭하게 굽혀 나온답니다. 이건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전을 해주실 때를 찍어본 영상입니다. 겸사겸사 이 영상을 쓸 때가 오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와플팬에 굽는 것보다 이렇게 굽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뭔가 기름기도 좀 덜하고 그리고 그 바삭함이 기름을 많이 먹어서 자글자글 후라이팬 끝에서 바삭한 그런 바삭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과자 같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와플팬에서 꺼냈을 때 바로 먹으면 별로고요. 약간 식혀서 먹으면 그 과자처럼 굳습니다. 그 굳은 상태에서 먹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그 바삭하게 잘 구운 거의 튀기듯이 구운 전과는 식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와플팬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구워주신 그 붕어빵을 들고 와가지고 와플팬에 눌러봤습니다. 직접 아기를 준다고 슈크림 붕어빵을 구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받아가도 되냐고 하니까 들고 가가지고 구우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꼭 눌러봤습니다. 붕어빵은 들어갔다 나오면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쉽거든요. 처음에 플러그를 꽂아놓고 초록불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넣고 닫으면 됩니다. 초록불에 불이 들어오기까지도 5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판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붕어빵 틀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게 그 파니니 할 때 약간 그릴처럼 생긴 샌드위치용 그리고 이 와플 또 하나는 세모난 샌드위치용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와플팬으로만 해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파니니를 만드는 납작한 팬에다가 누룽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 집에서는 그걸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면은 크로플이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제품이니까 조금 덜 걸리겠지 싶어서 한 5분에 열어봤는데 전혀 노릇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구웠는데도 바삭함이 없었어요. 탈긴 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다가 쓱 꺼내가지고 식히니까 우리가 기대한 그 와플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슈크림 붕어빵도 좋을 것 같고 팥붕어빵도 실패가 없을 듯 하네요. 다만 슈크림이 안에서 흘러가지고 그게 반죽에 들어가니까 좀 더 너무 부들해진다 해야 되나? 잘 굳질 않습니다. 그리고 슈크림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잘 살지 않고 빵이 합체가 된 듯이 눌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쉬웠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 그냥 붕어빵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먹으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밖에서 시켰습니다.
굳이 위에 뭐 시럽이나 혹은 꿀을 뿌려줄 필요 없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다음은 추러스입니다. 동시에 2개를 넣자니 영 눌려가지고 두 놈 다 실패할 것 같아서 가로로 아니 대각선으로 한 놈을 넣고 한 5분간 지졌습니다. 그 옆에 붕어빵을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눌린다고 만류를 하셔서 그 추러스만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추러스가 나오고 먹어봤을 때 이걸 굳이 이렇게 먹어야 돼?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붕어빵보다 전 추러스가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와플로 했을 때 말이에요. 붕어빵 와플은 총 4마리를 구웠습니다. 밤이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추러스도 하나를 구웠죠. 상큼한 사과 주스랑 먹으니까 참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귀여운 엄마는 제 옆에서 데싱 디바를 처음으로 붙여보셨습니다. 제 네일을 받자고 하니까 손이 무거워서 싫다고 하시면서 데싱 디바를 바르셨는데요. 데싱 디바 한번 쭉 붙여보고 난 뒤로는 같이 네일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취향이 정말 변하나 봅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네일 아트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손톱이 더러워 보인다고. 반면에 저는 매달 네일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올해도 네일 아트 디자인을 바꿔서 다음에 브이로그는 아마 그 네일 아트에 관한 브이로그가 찍혀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영상 자체를 그 아트를 할 때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끝에 잠깐만 등장할 예정입니다. 붕어빵 와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기 크기가 작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러놓으니까 더 작아 보여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또 한참을 구웠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그 다음 날엔 송편도 눌러 구웠어요. 가래떡을 사올까 하다가 아직 송편이 남았길래 그거를 해동해서 눌렀습니다. 당연히 가래떡이랑 비슷한 그런 맛이겠죠? 맞습니다. 아주 바삭하게 구워진 떡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떡을 굽기 전에 와플팬에 기름 말고 참기름을 바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랐는데 역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와플 기계로 요리라고 치니까 꽤 많은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애기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밥을 눌켜주면 되게 재밌어하고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물론 그게 질리면 다시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애기 엄마들도 상당히 와플 기계를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본가만 갔다 오면 이렇습니다. 배가 빵빵합니다. 이렇게 먹고 또 먹고 저녁에 수육 먹고 대단합니다. 밤인데도 간만에 싹싹하게 접시를 다 비웠네요. 치즈볼도 눌러볼까 하다가 굳이 누르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었습니다. 뜬금없죠? 그 녀석은 역시 그냥 통통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눌러보고 싶은 건 샌드위치 메이커처럼 식빵에다 재료를 넣고 꾹 누르는 겁니다. 그게 파니니의 그릴이든 혹은 와플 기계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세척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도록 그 철판을 분리해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른 틀으로 조립하는 방법도 그 버튼을 이용해서 꼽고 빼고를 합니다. 음식물을 구울 때 와플팬에 눌러붙어 있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 와플팬 자체가 코팅이 되게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젓가락으로 긁어도 바로 톡 떨어집니다. 남는 거 없이요. 그래서 세척을 할 때도 조금만 문질러주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팅이 벗겨진다면 그땐 아주 설거지가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베이컨을 굽지도 않았는데 마치 베이컨을 구운 것처럼
아주 그 판 자체가 반질반질 광이 납니다. 와플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한번 쓱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아주 진하게 놀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